한 손님이 항상 제때 돈을 지불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집주인과 직원은 방 청소를 하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이 박스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악취가 방 전체에 가득했고 한 명의 시신은 여전히 부패 중이었으며 그 옆에는 하얗게 변한 뼈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심천은 종종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곳으로 사건 해결에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한 방에서 2명의 생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범인의 신원과 그가 2차례나 형량을 감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가장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4월, 심천의 한 주거지역에 사는 집주인 아지에는 다음 분기에 집세를 받기 위해 세입자 웨이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웨이난은 항상 분기별로 집세를 제때 내었으며 통보받은 당일에 돈을 내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은 이 남성의 방을 한 번도 확인하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5월이 되어도 웨이난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아지에는 청소 직원들과 함께 그의 방을 정리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침대와 몇몇 가구가 먼지로 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구역질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악취가 퍼져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청소 직원들은 침대 아래에서 이상한 냄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침대 판자를 들춰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된 큰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아지에는 박스를 열었고 안에는 단단히 쌓인 비닐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비닐을 자르자마자 그와 청소 직원들은 하얀 뼈 조각으로 가득한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람의 두개골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얀 뼈 조각 옆에는 여전히 부패가 진행 중인 시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지에는 두려움에 휩싸여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비닐봉투 안에서 성인 여성의 미라화된 시신과 심하게 부패된 소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경찰은 두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이 씨와 그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두 피해자의 배경과 세입자인 웨이난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단서들이 연이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후난성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자립심 강한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녀를 교육시켰지만 일상생활에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한 집에 살았지만 이 씨의 부모님은 생계를 유지하느라 바빴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담임 선생님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이 씨를 감정적으로 결핍된 상태로 만들었고 그녀는 쉽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이 씨는 심천으로 혼자 취직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자주 연락을 유지했지만 몇 년 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8월, 이 씨와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족은 그녀가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점점 걱정이 커졌고 10월 초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 씨와 그녀의 아들이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계속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가족은 이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받은 첫 소식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소식이라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후 경찰은 세입자 웨이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두 피해자는 바로 웨이난의 연인과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래되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집의 주인인 웨이난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웨이난은 5월 4일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경찰에게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어떤 시신을 발견했는지 물어보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경찰이 시신 검시와 신원 확인 작업을 완료했다고 알리자 웨이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웨이나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피해자와의 관계와 시신이 방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질문받자 그는 냉정하게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뛰어난 신문 기술과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웨이난으로부터 피해자 이 씨와 그녀의 아들에게 가한 끔찍한 범행 과정을 자백받았습니다. 5월 18일, 웨이난은 이 씨가 잠들어 있을 때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산소 부족으로 팔을 휘저으며 저항하자 그는 더욱 힘을 주어 압박했습니다. 이 씨를 처리한 후 웨이난은 침실로 들어가 자신의 아들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웨이난은 두 모자가 완전히 숨을 멈춘 것을 확인하면서도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이상 두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내심 기뻐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여 악취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웨이난은 투명 테이프로 시신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창고 작업 경험을 활용하여 그는 시신을 여러 겹의 랩필름과 투명 테이프로 포장한 뒤 박스에 넣고 밀봉하여 층 임대 아파트에 숨겼습니다. 그의 말, 집주인이 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웨이난은 근처에 두 개의 방을 추가로 임대했습니다. 하나는 시신을 숨기기 위한 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범행 후 1년, 웨이난은 새 여자친구를 만나 그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있는 방의 임대 계약은 갱신했으며 가끔씩 방을 확인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범행 후 14년이 지난 시점, 웨이난은 작업 중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집주인의 임대료 청구 통보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웨이난이 임대료를 오랫동안 체납하자 집주인은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해 임대료 납부를 촉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과 청소 직원들이 방을 청소하던 중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웨이난은 왜 연인과 아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의 환경과 피해자들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이난은 홍콩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 결혼 후 두 아이가 생긴 후에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해도 가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방탕한 삶을 살아온 웨이난은 도박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심각해지며 도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웨이난은 항상 다음번에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 씨를 이유로 막대한 금액을 잃었음에도 도박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웨이난의 빚은 계속 쌓여갔고 그는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웨이난의 어머니는 전 재산을 털어내고 추가로 돈을 빌려 10만 홍콩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도박 중독에 빠진 웨이난은 이 돈으로 빚을 갚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또다시 도박에 사용하여 재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며칠간 어머니가 보낸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했으며 결과적으로 그 돈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웨이난은 미지급 청구서 더미를 보며 가족에게 다시 돈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짐을 싸서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홍콩을 떠나 심천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천에 도착한 후 웨이난은 창고 직원으로 일하며 도시 내의 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장기 체류를 계획했습니다. 이 무렵 이도 심천으로 와서 일자리를 찾던 중 웨이난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외로운 사람은 도덕적 문제를 뛰어넘어 빠르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웨이난은 고향의 아내와 아이들을 내버려둔 채 연인과의 동거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졌습니다. 이 당시 이 씨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웨이난 혼자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웨이난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고 그는 종종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홍콩에 남아있던 웨이난의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아내도 독립적인 삶을 원했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웨이난에게 알렸습니다. 웨이난은 처음에 이에게 낙태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이 씨를 단호히 거부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웨이난은 이 씨의 결정을 바꿀 수 없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후 두 사람의 이미 팍팍했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웨이난의 월급은 보통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 번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또 한 명의 식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웨이난은 연인과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커지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그는 과거처럼 도박 중독자가 되어갔습니다. 웨이난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대부분의 돈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번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웨이난의 월급은 약 9천 홍콩달러였지만 이 중 800 홍콩달러는 집세로, 3천 홍콩달러는 홍콩과 심천 간 이동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겨우 세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웨이난은 도박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극도로 절약하며 생활했지만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가족의 지출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웨이난은 재정적 압박이 너무 커서 연인과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삶도 끝내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을 살해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용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난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후 그의 여자친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교제 기간 동안 웨이난이 항상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웨이난이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남자로 보였지만 그 뒤에는 연인과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자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웨이난은 체포되었을 때 범행을 인정했지만 2015년에 열린 재판에서 그는 갑자기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이 씨가 아들을 살해했으며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목을 쳐 죽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웨이난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술과 분노에 휘말려 이 씨의 목을 눌러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웨이난의 변호사는 피고가 완전히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은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과실치사 혐의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웨이난이 두 사람을 살해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웨이난의 이전 진술과 정반대되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 가족은 웨이난에게 190만 위안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웨이난은 자신에게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웨이난은 피해자들도 내 가족인데 그럼 내 재정적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줄 건가요? 라는 뻔뻔한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웨이난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는 연인과 아들을 살해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웨이난의 가족은 아들을 계속해서 변호했습니다. 그들은 웨이난이 오랜 시간 동안 큰 압박에 시달리면서 심리적인 문제를 겪었으며 이 씨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법원은 웨이난에게 고의살인죄를 선고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마침내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2년간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이유로 웨이난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그의 무기징역이 다시 감형되어 22년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웨이난은 2045년 11월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 씨 가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초기 판결에 따르면 웨이난은 80대에 출소하게 될 예정이지만 수감 기간 동안 모범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추가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졌으며 매일 밤 딸이 집에 돌아오는 꿈을 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난 후
딸 역시 웨이난이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조차 받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2살 된 손자가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사건은 심천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많은 이들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웨이난의 악행은 단순히 두 모자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삶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웨이난의 잔혹성은 언론과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가 받은 형벌조차도 피해자 가족의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웨이난이 왜 이토록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박 습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재정적 압박 혹은 인간 본성의 왜곡 때문일까요? 일각에서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웨이난은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2번이나 감형받은 것은 많은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웨이난에게 내려진 판결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수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은 사건이 발생한 임대주택이 여전히 비어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그녀의 아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던 끔찍한 기억은 그녀뿐만 아니라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 씨와 아들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가정의 파괴가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인간 본성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홍콩 전역에서 수년간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사건들을 다룰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모두 알려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